플라톤 철학사편 영혼론 1.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 독배를 마시는 날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온다.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차분하고 심지어 기쁜 표정이다. 제자들이 묻는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신가요? 소크라테스가 답한다. 왜 두려워야 하지? 나는 평생 철학을 해왔는데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던가. 이 장면을 담은 책이 파이돈이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을 그린 이 대화편은 플라톤의 영혼론이 가장 집약적으로 담긴 텍스트다.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플라톤이 나와 죽음에 대해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야기해보자. 이 영혼과 몸, 진짜 나는 무엇인가? 플라톤의 영혼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것이다. 나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다. 몸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껍데기다. 몸은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지만 영혼은 다르다.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와 친척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 다시 몸은 영혼의 감옥. 플라톤은 심지어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부른다. 몸은 우리를 감각의 세계에 묶어두기 때문이다. 배고프면 밥 먹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며, 쾌락을 원하면 그것을 채우려 한다. 몸의 욕구가 영혼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방해한다. 철학자는 몸의 욕구에서 최대한 자유로워지려 한다. 먹는 것, 입는 것,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이 순수하게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라고 했다. 죽음이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인데 철학자는 살아있으면서도 그 분리를 연습한다는 것이다. 이 다시 영혼의 세 부분. 그런데 플라톤은 영혼을 단순히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았다. 국가론에서 그는 영혼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이성, 머리. 이성은 영혼의 최고 부분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다른 두 부분을 다스려야 한다. 철학자는 이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다. 기계, 가스, 명예욕, 용기, 분노 등이 여기서 나온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 부당한 것에 분노하는 감각, 전사나 군인의 덕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성과 함께할 때 훌륭하지만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면 무모해진다. 욕망, 배,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등 기본적인 욕구들이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돈과 쾌락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욕망이 이성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 플라톤의 이상적인 인간은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적절히 다스리는 상태다. 이것은 나중에 5편에서 다룰 정의로운 국가의 구조와 정확히 대응한다. 3. 영혼 불멸의 논증. 소크라테스의 4가지 증명.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 영혼이 불멸함을 증명하려 한다. 그 논증들을 쉽게 풀어보자. 3-1 반대 원리의 순환 논증. 자연에서 모든 것은 반대되는 것에서 나온다. 잠든 것에서 깨어남이 나오고 깨어남에서 잠들미 나온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 나오고 강한 것은 약한 것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죽음에서는 삶이, 삶에서는 죽음이 나온다. 죽음이 있으면 그 반대인 삶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다시 돌아온다. 3-2 상기아 남네시스 논증. 2편에서 다룬 이데아론과 연결된다. 우리가 완전한 평등,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정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이 세계에 태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태어나기 이전에도 영혼이 존재했다면 죽은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 3-3 영혼의 본질 논증. 사물은 그 반대의 성질에 의해 파괴된다. 뜨거운 것은 차가움에 의해, 살아있는 것은 죽음에 의해 파괴된다. 그런데 영혼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을 가져오는 것이다. 삶을 본질로 하는 영혼은 죽음의 반대다. 따라서 영혼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불이 차가움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3-4 이데아와의 친족성 논증.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와 닮아 있다. 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단순하고 순수하다. 몸은 감각의 세계와 닮아 있다. 변하고 복잡하며 분해된다.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는 것은 분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도 분해되지 않는다. 사죽음 이후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플라톤은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에 대한 신화적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것은 증명이 아니라 이야기로, 진리를 담은 신화로 이해해야 한다. 덕스럽게 산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 즉 순수한 진리의 세계로 올라간다. 욕망에 사로잡혀 산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또 배워야 한다. 몸에 지나치게 집착한 영혼은 유령처럼 이 세계를 떠돌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힌두교의 윤회 개념, 불교의 업보 사상,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개념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문화와 종교를 넘어 인간은 비슷한 방식으로 죽음 이후를 상상해왔다. 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 논증을 마친 소크라테스는 목욕을 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차분하게 독배를 받는다. 친구들은 울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케베스, 자네들은 왜 우는가? 나는 지금 좋은 사람들에게 가는 중이네. 울어야 할지 기뻐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슬퍼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네. 그는 독배를 마시고 천천히 몸이 차가워진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의 신이다. 병이 나으면 그에게 재물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병살매서 나음으로 본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철학적 유머를 잃지 않은 것이다. 플라톤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쓴다. 이것이 우리 친구의 최후였다. 내가 알기로 그는 당대의 사람들 중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6점. 영혼론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6-1 나는 어디에 있는가? 플라톤의 영혼론이 현대에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외모인가? 뇌인가? 기억인가? 성격인가? 내가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으면 나는 없어지는 것인가? 뇌가 손상되면 나는 달라지는 것인가? 플라톤이라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몸이 아무리 변해도 영혼은 영혼이다. 진짜 나는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이것은 현대 철학에서 개인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여전히 활발히 논의된다. 6-2 죽음이 두려운 이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다. 하나는 고통의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없어진다는 두려움이다. 플라톤은 그 두 번째 두려움에 답한다.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싶은 것과 실제로 그런가는 다른 문제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영혼론은 지금도 유효하다. 7점.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플라톤의 의미를 이해하면 조금 달리 들린다. 몸의 욕구와 감각에서 벗어나 영혼이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 죽는 날에도 이것이 의미 있을까? 이 질문들을 자주 던지는 삶이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적 삶이다. 완벽하게 몸의 욕망을 끊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가끔 멈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플라톤이라면 그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을 것이다. 육체를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을 영혼을 돌보는 데 쏟아라. 다음 편 예고. 지금까지 인식론 동굴의 비유, 존재론 이데아론, 사랑론 에로스, 영혼론을 살펴봤다. 이제 플라톤의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다.
정의란 무엇인가? 왜 부정의하게 사는 것이 나쁜가? 단순히 들키면 벌 받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이유가 있는가? 플라톤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다. 보편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론의 핵심 질문.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